저분은 더 빛나시고. 아니 오늘 피부들이 다 왜 그래? 아니야 피부가 다들. 피부들이 다 잘. 오늘 데몬 이탈리에 이제 일부 거의 다 주신 분들이죠. 네, 거의 다 들으셨죠. 도움 많이 되셨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오늘 시간이 제가 앞에 하다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럼 다음으로 또 연기하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하고 나리안 사장님 강의를 다음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늘 혹시 데몬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생얼이라도 쌤을 아니어도 좋아요. 쌤을 아닌 얼굴도 좋아요. 네. 저기 김수진 사장님이 저 이거 알리지 마세요. 아니 사장님은 닮아 받아보셨어요? 난 세서만 했는데. 민경사님 할까요? 그러세요? 하고 싶은 거 없고 난 세수만 해. 박정은님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니 하시는 분 하세요. 아무나 상관없어요. 본인이 원하셔야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알고 없어요. 앉아 계시는 거랑 나는 오늘 매너들이랑 하려고 했지. 얼른 가세요. 아유, 뺏겼네. 뺏겼네. 세수만 하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데몬 중요성 그리고 생각 좀 바꾸는 그런 어떤 자세 그런 부분을 되게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실전이에요. 이제 실전이고 앉으세요. 실전이고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1.0세대 데몬을 오늘 준비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루미스파 데몬으로 갈바닉 데몬으로 데몬을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가장 기본의 이 1.0세대 데몬을 최근에 다시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재미있고 더 매니아가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고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얹혀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데몬을 지난 시간에 소비자의 집에 방문을 했을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비자 집에 방문했을 때 제일 좋더라고요. 소비자 파악하는 데. 그러니까 데몬할 때 소비자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집으로 오거나 다른 곳에 만나면 그 소비자가 어떻게 사는지 라이프 스타일을 잘 확인을 잘 못해요. 질문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갔을 때 저는 되게 효과가 좋았던 느낌이 들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소개로 가거나 어떤 뭐 뉴스킨 쓰고 싶다는 어떤 그런 콜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되죠. 갔을 때 가가지고 바로 막 이렇게 막 혹시 이렇게 막 차리시나요? 막 이렇게 막 물건 꺼내가지고 급하니까 얘기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클렌징 발라주고 막 하면서 막 얘기를 되게 나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잘하다가 중간에 또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얹어놓고 시작. 네, 얹어놓고 시작하죠. 그래서 저는 데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20분 정도로 생각해요. 중간에 사실 이거 하는 거는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앞에 부분에 이 사람 마음의 문을 여는 거, 그 다음에 뒤에 클로징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앞과 중간 부분에 또 반토막밖에 못할 것 같고 다음에는 중간에 뒷 부분하고 이제 클로징 이제 얘기를 할게요. 우선 이제 하기 전에 커뮤니케이션의 전달률 우리가 데몬에서 소비자들한테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네, 얘기 되게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전달률은 최대 70%가 넘지 못한대요. 내가 말한 거에 반 정도밖에 못 알아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다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요. 이 사람을 정말 이해시키고 내가 아는 걸 다 알려주려면 여러 번 만나서 알려줘야 돼요. 한 번에 다 알려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저도 데몬하면서 이것도 알려주고 싶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다 보니 시간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를 자꾸만 놓쳐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하시고 소비자를 만나면 좋고요. 유의할 점, 소비자는 나를 보고 뉴스킨 전체를 판단해요. 나를 보고서 화장품 장사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를 보고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이 데모를 할 때 막 어질러 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올려 있는 거 보면은 막 어질러 놓고 막 퀴즈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하자. 되게 깔끔하게 오늘은 이제 다 이렇게 얹어놓고 시간 관계에서 얹어놨지만 저는 되게 심플하게 몇 개만 다 올려요. 올리고 치우고 올리고 치우고 계속 하거든요. 많은 걸 어질러 놓지 않고 이걸 통해서 뉴스킨을 그 사람은 처음 접하기 때문에 이걸 저는 쇼한다고 생각하고 해요. 예, 그래서 퍼포먼스
서비스 한다는 마음으로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막 체험해주고 화장품 막 설명하는데 포커스를 주지 않고 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멋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거를 해야지 이분이 나를 화장품 장사, 방문 판매 아줌마로 안 봐요. 복장은 정장 차림, 특히 첫날은. 근데 첫날은 저는 이렇게 단정하게 약간 정장 느낌으로 하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복장은 보험 아줌마 같은 복장이에요. 검정색에 검정색 치마 같은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분을 딱 만나면 그냥 정말 장사꾼처럼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정장 차림을 하지만 좀 스타일리시하게 좀 입어요. 나는 약간. 검정색이 제일 좀 이렇게 전문가스럽던데. 예, 전문가스러운데 검정색에서 검정색 치마까지 예를 들면 그렇게 너무 반듯한 모습이 사실 되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편한 느낌이 좀 들어야 되게 저는 개인적인 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부터 저는 되게 편하게 입고 가요. 그냥 예쁘게 입고 가요. 예, 처음만 그런 느낌을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헐레벌떡 가시면 절대 안 된다. 약속 10분 전에 가서 도착했다 올라가도 되냐 이렇게 문자를 하셔서 그런 어떤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셔야 되고 대문 가방이나 준비물 되게 깨끗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보면은 뭐 해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지저분하고 저희 실험 되게 많이 하죠. 실험도 막 지저분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익숙하지만 소비자는 처음 이걸 통해서 뉴스캔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누가 왔는데 막 지저분해. 그럼 되게 안 그래도 플라스틱 제품인데 거기다 지저분하게까지 하면 되게 이게 허접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새 제품을 들고 가려고 해요. 제가 쓴 거 말고 양 막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치는 저도 그런 적이 되게 많아서 다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되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를 별거 아닌데 이게 별거 아닌데 그 작은 차이가 사실은 정말 큰 차이예요. 그래서 청결 상태 중요하다. 전문가답지만 아마추어스럽게 자신감 있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정말 이 자세가 그 소비자 마음을 열고 나한테 이렇게 땡겨올 수 있는 건데 제품 파는 일이 아니라 제품 정보를 주는 사람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사업에 관한 정보를 주는 사람. 아마 초기 사업자분들은 제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업 얘기를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예 그냥 머리에 그냥 입력을 딱 하세요. 항상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사업을 항상 전달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되고 나는 사업가라는 마인드 소비자 되어야 되고요. 항상 반쪽만 해야 돼요. 데모는 마사지가 아니에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사지 받아봐, 체험 받아봐에서 받아봐 이거 해줄게 해서 저 자세로 하면요. 그 사람한테 딸려가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 양쪽 다 하고 싶어 그러면 한쪽만 해도 이렇게 말 못해요. 예, 그래서 약속 잡는 것도 내가 저 자세로 하면 안 되고 왜 받아야 되는지 피부가 정말 좋아지고 싶으면 네가 체험 받아보고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정말 좀 바꿔 써봐. 그럼 너 피부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대문을 잡으면은 반쪽으로 할 수가 있어요. 한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한쪽만 해도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걸 그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데모는 너무 길면 안 된다. 저는 이제 1시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 마음 문 열기, 뒷 클로징이 중요하다. 이 안에 이걸 보여주는 체험해주고 보여주는 시간은 길면 안 돼요. 그리고 갈바닉 관리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이것도 관리. 내가 이 사람을 바꿔놔야 된다는 이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자꾸 갈바닉을 바뀐다 해서 갈바닉 바뀌는 거 포커스 굉장히 많이 두거든요. 뉴스킨의 가치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갈바닉은 정말 성형하는 쪽으로 해서 마지막에 정말 관심 갖게만, 호기심 갖게만 하면 돼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갈바닉을 딱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리고 거의 얘기 안 해요. 나중에 이게 뭐예요? 이제 물어보게끔. 그때 얼굴 성형하고 싶으세요? 이제 딱 그때 물어봐서 해요. 그래서 얘기를 막 제가 먼저 하진 않아요. 소비자가 직접 바르게 한다. 이게 관리, 마사지가 아니고 관리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해주는 거고 이 사람이 앞으로 써야 될 제품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제품을 발라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소비자를 만난다. 내 얼굴이 뉴스킨 간판이잖아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하고 가시면 좋아요.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이제 요것만 하고 제가 이제 들어갈 건데 대문전 소비자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소비자 이해하고 혹시 여기 들어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데모를 했을 때 이해 없이 그냥 들어가요. 바쁘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막 클렌징 발라놓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집을 둘러보면서 소비자의 그 화장실, 특히 저는 화장실, 주방, 거실을 보고 소비자의 그 경제 수준과 선택 기준과 패턴을 파악을 딱 해요. 그리고 관심 분야가 뭔가 이제 좀 물어보잖아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요즘 가장 관심 가지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소비자가 갑자기 내가 뭘까 이제 생각해. 질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그 상대방을 주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거의 다 질문이에요. 대본할 때도 다 질문이에요. 왜 바르고 자기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거를 질문으로 해요. 저는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성향파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저도 이거 잘 못했었던 건데 장형인 분들 여기 장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도 처음에 장영. 이제 미국 사람 장형 같으시고 장형이신 분들. 장형? 가슴형이신 분들. 가슴형. 가슴형 많으실 거군요. 좀 가슴형이시고. 가슴형. 머리형이신 분들. 머리형도 있어요? 신경사 머리형이시구나. 김지은 사람 머리형이시구나. 머리형 같은데? 어. 머리 생각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렇구나. 우선은 장형이나 가슴형들은 복잡한 거 정말 싫어해요. 맞아. 네,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돼요. 맞아. 네, 그리고 머리형들은 또 이거를 너무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잘 보여줘야 되는 성향이에요. 진짜 저 중요해. 정말 중요해요. 이게 포커스 딱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복잡한 거 싫어하고 그냥 심플한 거 좋아하고 말많은 사람으로. 네. 들어줘요. 말만 들어줘요. 네. 다 이해했어요. 그리고 전 제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고 이제 끝나요 중간에. 그래서 이 머리형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약간 장형은 저는 거의 없어요. 저는 가슴형과 머리형인데 이제 굉장히 객관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뉴스캔 딱 접했을 때 그 허접한 자료가 너무 싫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게 되게 허접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좀 준비를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해요. 그런 사람일지 저런 사람일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듣기예요. 내가 말할 걸 생각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질문하고 듣고 그다음에 니즈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데모의 핵심은 앞으로 누스킨을 안 쓰면 당신의 피부는 점점 나빠질 겁니다. 이 문제를 키우는 거고요. 앞으로 누스킨을 쓰면은 점점 피부가 좋아질 겁니다에 대한 기대를 양쪽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가 데모를 하면서 막 기대를 해요. 나 이거 쓰면 얼마나 좋아질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들어요. 눈높이를 당연히 맞춰야 되고 일반적인 설명하는 소통을 해야 된다. 이제 데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내가 말을 계속 하고 있나 아니면 소비자랑 대화하듯이 하고 있나. 대화하듯이 하면 되게 좋아요. 소비자가 스스로 말을 해야지 선택할 클로징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제 질문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질문요법. 질문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오늘 제가 잘 될지 시간상 잘 될지 모르겠지만 질문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소비자 고민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품 설계하면 되게 좋다고. 뒤에 질문이 쫙 있는데 저번 주랑 거의 비슷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하면서 할 거고요. 마이스토리 공감대 이거는 너무 다 들으셨고 마이스토리와 공감대 형성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방문 판매 아줌마로 봐요. 화장품 장사로 봐요. 그리고 내가 누스킨을 만난 계기를 적절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도 피부 너무 고민 많았는데 어떤 분이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제가 물어봤어요. 뭘 썼는지. 근데 그분이 누스킨을 소개해줘서 썼어요. 저도 이렇게 똑같이 체험 받아보고 누스킨 매니아가 되고 좋아져서 사업을 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고 내가 만난 계기를 얘기해 주고요. 또 하나 누스킨에서 감동받은 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제품이나 회사. 저희 회사는 그런 거를 내가 사업하는 이유도 꼭 얘기해 주면 좋아요. 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서. 그 사람이 교육에 굉장히 꽂혀있는 사람이다. 저도 아이 유학도 보내고 싶고 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어서 지금 누스킨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경제력인 엄마 돼서 저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해요. 이렇게 해서 그런 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만약에 피부가 고민이다. 저도 피부가 너무 안 좋은데 피부 관리하면서 피부 좋아지기 위해서 이 사업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 관심사에 맞춰서 내 마이스토리를 하면 굉장히 공감대 형성이 잘 되죠. 그다음 비포 애프터 이제 다음 주 저희 다 세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비포 애프터를 꼭 하셔서
바인더에 코팅을 하셔서 이렇게 종이로 또 하면 또 구겨지고 막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코팅을 딱 하셔가지고 바인더에 꽂고 다니세요. 그래서 비포에서 딱 보죠. 이게 나 사업 도구라는 걸 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회사 소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적절하게 이제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해요. 그리고 좋은 제품과 사업 기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안에서 얘기를 해요. 거의 마이스토리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업 기회가 있다는 거. 피부가 좋아지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회사 비스킨 제품 철학을 가진 회사와 철학을 가지지 않은 회사는 정말 다르다. 철학을 갖고 있고 가운을 갖고 있는 집과 가운이 없는 집은 정말 틀리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제품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하고요. 소비자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설명을 잘한다고 좋다고 느끼지 않아요.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의 느낌이 어떤지 저는 계속 물어봐요. 하고 났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매끄러우세요? 가벼워진 듯한 느낌 드세요? 이런 거를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소비자가 자기 얼굴에 정말 집중하게끔 예, 자기 얼굴에 집중하고 있고 나도 당신 얼굴에 집중하고 있고 당신 얼굴을 바꿔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쓰면 당신은 좋아진다 이거 써야 된다 이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거든요. 그래서 제품 설명에 너무 포커스를 막 두면 안 돼요. 당연히 두지만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제 따갑거나 가려울 수 있는 거 미리 이제 다 알려주죠. 이거는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그리고 비포 애프터 사진 찍는다. 이제 소비자 이렇게 만나면 이제 앞에 이렇게 요즘 관심 가지는 게 뭐예요? 가장 정말로 얼굴에 있어요. 아니 그냥 살면서 요즘 가장 생각 많이 하시고 가장 다이어트예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다이어트 굉장히 관심 많고 저 다이어트 방 운영해요. 뭐 예를 들면 그래서 다이어트 관심 많으시면 다음에 피부 좋아지신 다음에 제가 다이어트도 상담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그래서 얘기도 하긴 하죠. 그럼 이 사람은 다이어트 관심 많구나. 뭐 다이어트 얘기 더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봤을 때 이제 뭐 제품이나 이렇게 쓰는 거를 이렇게 보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정도의 제품을 쓰고 있다는 이제 파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앞에 얘기를 충분히 하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체험을 해드릴 건데 혹시 화장하셨어요? 화장을 가운데 와보세요. 화장을 하고 계신 게 더 좋더라고요. 저는. 왜냐면은 지금 화장하셨어요? 이제 보통은 미스킨 제품이 아닌 걸로 화장을 하시잖아요. 그럼 화장을 본인 걸로 지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 전에 제가 클렌징하고 이제 본인이 쓰고 계시는 가장 비싼 비누 클렌징하고 몇 가지를 준비해 놓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준비를 딱 해놓고 계시죠? 그러면 클렌징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본인이 본인 걸로 클렌징을 이제 하시죠. 하신 다음에 얼굴 상태를 이제 보게끔 해요. 이렇게 봐보세요. 본인이 본인 얼굴을 정확하게 사실은 잘 안 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본인이 본인 얼굴을 정확하게 사실은 잘 안 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자기 뚱뚱한데도 거울 보면서 되게 날씬하게 그 옛날 얼굴 생각하면서 보더라고요. 우리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사진 찍으면 나한테 이렇게 늙은 거 같지 않은데 사진을 되게 늙어 보이는 거. 많이 근데 알고? 그게 사실은 진짜 내 모습인데. 끌까요? 빔. 네, 제가 제가 끌게요. 제가 끌게요. 지금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세수를 하고 보면 참 상당하죠 얼굴이. 다들 자기 얼굴이 칙칙하고 주름도 있고 이렇게. 뭐가 제일 고민이세요? 이제 물어봐요. 뭐가 제일 고민이세요? 기미가 제일 고민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뽀록 나온 거? 기미와 이 뽀록 나온 것만 개선되면 좋으시겠어요? 나머지 다 만족하세요? 건조하세요? 그럼 이분은 건조한 것도 있고 기미도 좀 걱정이고 눈 밑도 걱정이고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고민이 뭐예요? 기미요? 기미? 그럼 기미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거 하셨어요 지금까지? 별로 안 하셨어요? 그럼 이제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안 하셨고 기미를 개선하고 싶으시니까 지금부터 제가 쓰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기미가 정말 개선이 돼요. 거기다가 눈밑 지방도 제가 없애드릴게요.
되게 이제 그 사람 포커스로 두는 거 플러스 밋밋 지방도 개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건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일주일 만에 개선이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기대를 살짝 하고 이제 듣겠죠. 그리고 나서 클렌징을 지금 한 상태잖아요. 클렌징을 손에다가 직접 덜어주고, 예, 직접 해서 얼굴에 예, 두 손으로 해서 이제 소비자 스타일이 있는데 한 손으로 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든지 한 손으로 발라 되게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을 빨리 단축해야 두 손으로 하세요 다 그래요. 예, 저는 너무 경험을 많이 해요. 한 손으로 해서 정말 뭐 하나 하고 뭐 하나 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두 손으로 해서 바르세요. 벌써 촉촉해 보여. 예, 이 클렌징 아까 전에 클렌징 어떻게 하셨죠? 아까 전에 람닝 클렌징. 네, 아까 클렌징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게끔요. 지금 클렌징을 이렇게 발라놓고 다 흡수를 시키세요. 네. 피부가 좋아지려면 이제 이렇게 흡수를 시키고 한 번 더 발라드릴게요. 저는 항상 2번에서 많이 발라요.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고요. 그래서 클렌징을 바르고 이 클렌징이 흡수되는 느낌을 갖게끔 해요. 이 클렌징. 그래서 클렌징 발랐을 때 느낌이 지금 어떠세요? 스며드는 것 같고 크게 수분이, 말씀해주세요. 네, 수분이 좀 모여드는 듯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얼굴이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시원해지는 진짜 그렇죠. 네네. 정말 그렇죠. 네, 정말로. 그거 아니죠. 그냥 하는 말 아니죠. 정말. 네. 궁금해서 아니 근데 이게 촉촉해지는 좀 느낌 들죠. 네. 예. 소비자한테 이 느낌을 느끼게끔 해요. 왜냐면 보통 클렌징은 화장을 지워내는 용도예요. 대부분. 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 네, 수분이 이렇게 보충되는 듯한 느낌이 네, 들죠. 네, 네. 일반 클렌징을 하시면 수분을 다 뺏겨요. 그리고 화장을 금방 씻어내기 때문에 네. 사실 중요한 딥클렌징은 하나도 안 돼요. 좀 뽀득뽀득한 느낌은 드는데 일반 네네. 클렌징은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드라이 건조한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소비자의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들어요. 듣고서 그렇게 계속 클렌징을 하시면 피부는 건조해지고요. 중요한 거는 네. 모공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왜냐면 그래요? 겉에는 빨리 씻어냈잖아요. 좀 전에. 네, 빨리 씻어내기 때문에 저희 클렌징은 발라놓고 흡수를 해서 모공 안에 모공 안에는 노폐물도 있고요. 피지도 있고요. 화장품 찌꺼기도 있어요. 이게 녹여지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고서 이제 지금 제가 안 갖고 왔는데 화장솜 있죠. 네. 솜으로 이렇게 흡수가 다 됐죠. 이거 한 통을 다 발라도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솜으로 이거를 닦아보려고 하거든요. 이거 말고 화장솜으로. 그럼 닦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보통 화장솜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본인 화장을 다 지우고 누스킨 이거를 발라놓고 닦잖아요. 그럼 화장품이 다시 묻어나요. 네, 정말로 그래요. 그거를 꼭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깨끗이 씻으세요. 깨끗이 평상시 하시는 대로 닦으세요 해도 이거를 클렌징을 누스킨 걸 바르고 화장을 닦잖아요. 그러면은 그 얼굴이 더럽게 묻어나요. 더럽게. 그 소비자 보면서 나 화장 지웠는데 그래서 일반 화장은 아까 개메라스는 말씀하셨나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 저는 이제 주로 소비자가 말한 단어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 이 소비자가 만약에 뭐 뽀득뽀득한 얘를 뽀득뽀득 얘기했죠. 뽀득뽀득하게 화장은 지웠지만 모공 안에 노폐물은 하나도 지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는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모공 안에 노폐물, 피지, 그리고 화장품 찌꺼기들이 그러니까 저는 다 이 사람 문제점이라 다 포커스 맞춰요. 찌꺼기들이 자외선을 받아서 착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미가 되는 예, 기미를 유발할 수 있죠. 이제 기미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호르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화장 관리 그런 클렌징이 잘 안 되면 기미는 훨씬 잘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소비자가 클렌징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제 느끼죠. 그래서 보면요 실제로 정말 피부가 보세요. 맑아졌잖아요. 맑죠. 화장을 지웠으니까 그런데 일반 화장을 지우고 난 다음에 누스킨 걸 다시 해도 정말 맑아요. 이 보시라고 딱 얘기를 해요. 얼굴이 어떤지. 그럼 소비자가 아시는 분은 알아요. 톤 되게 맑아졌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 클렌징을 계속 하면 할수록 피부 톤은 점점 칙칙해져요. 모공 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 클렌징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고 나서 제가 사진을 찍어요. 사진 찍을 때 소비자가 막 싫다고 하는 분도 많죠. 네. 근데 저는 그냥 들이대요. 사진 찍어도 돼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저는 그냥 잠깐 사진 찍을게요 하고서 바로 찍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 지금 대충 찍었지만 사진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이왕이면은 이분은 동안방을 해야 되는 분이니까 최대한 좀 안 좋게 찍어요. 비포 애프터를 이 사람한테 만들어줘야 되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소비자 비포 애프터 다 만들어서 드렸었거든요. 비포가 가장 안 좋은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찍어서 소비자한테 보여주고 다시 한번 본인 얼굴을 체크하라고 해요. 그러면 충격받으시더라고요. 네, 나 정말 거울로 보는 거랑 또 사진 보는 거랑 또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나 정말 이거 정말 해야겠다. 이제 막 이제 정말 해야겠다. 좀 진짜 하셔야겠다. 이거 액센트 쓰면 정말 좋아지는데 다음에 액센트 갖고 올게요. 제가 뭐 이렇게 이제 다음 약속은 잡은 거야. 다음에 액센트 갖고 오기 위해서 다음에 이제 이미 여기서 다음 약속을 기다려주죠. 네. 그래서 다음에 액센트를 갖고 와서 피디를 이렇게 언제 올 거냐면 너무 이쁜. 근데 거의 반응이 이래요. 거의 이렇게 반응이 그러니까 친하게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좀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소비자 얘기를 기울인다고 생각하면 소비자는 이런 반응이 나와요. 내가 내 말을 하려고 하면 소비자는 잘 얘기 안 해요.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애들 교육할 때도 이제 다 그 애들 교육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그 아이가 말한 언어를 쓰면 되게 좋다는 거 다 들어보셨죠? 이건 어른한테도 적용이 돼요. 내가 엄마 나 되게 속상해 그러면 뭐 마음이 아파 예를 들면 너 마음이 아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아까 뽀득뽀득 했으면 뽀득뽀득하면 포커스 둬야 돼요. 이 사람 머리에 있는 말이니까 그럼 이 사람한테 더 와닿고 마음이 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얼굴이 사진으로 이제 진단을 해주면 이 사람이 나 정말 바꿔야겠다. 그래서 기미를 만약에 지금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만약에 저 기미 관리를 많이 했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관리를 하셨어요? 저 IPL을 하셨어요? 그런데 피부가 너무 얇다고 해가지고 그걸 계속하면 피부 손상이 있다고 해서 네네 맞아요. 저도 IPL 많이 하신 분들 봤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IPL로 그 기미를 다 이렇게 레이저로 해가지고 다 없애기 때문에 근데 표피는 다 손상이 돼요. 왜냐면 레이저를 위에다 했기 때문에 표피가 손상이 되고 손상된 그 피부의 가장 문제점은 건조성이에요. 건조함. 피부가 건조하면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피를 한 2달 정도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냥 들어요. 저는 계속 이제 듣고 적당한테 이제 잘라서 내가 말하고 싶은 점에 적당히 그러셨구나. 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 해가지고 다 안다는 거를 공감해 줘야 돼요. 중간에 그냥 끊으면 기분 나쁘죠.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셨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마음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거, 이 방법들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많이 만났다는 걸 이제 알려주고요. 그래서 IPL을 많이 이제 여기서도 제가 또 초점 두는 건 수분이에요. 아까 이문주 사장님이 이제 수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가장 얘기하는 게 수분이에요. 수분과 약산성이거든요. 결국 수분이 없으면 수분 관리가 안 되면 피부는 재생이 잘 안 돼요.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 물 먹죠. 물 먹어야지 건강한 세포가 생기고 해독도 잘 되고 노폐물도 빠져나가는데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수분을 많이 주지 않으면 피부는 잘 재생이 안 되거든요. 이게 세포잖아요. 그래서 재생이 잘 안 되고 자외선에 의해서 또 나쁜 화장품에 의해서 피부는 계속 메말라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수분 관리 굉장히 중요하다. 수분 제품을 써야 되는데 계속 포커스를 수분에 둬요. 그래서 나는 수분을 써야 되는구나 했을 때 이런 실험들이 되게 와닿아요. 실험을 했을 때 했는데 되게 놀랍지만 뉴스캐닝 컨셉을 잘 이해 못하는 이유가 그 수분 화장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어필을 못해서 그래요. 이해를 못 시켜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 되게 중요하다 이제 하고 이런 관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이런 문제는 지금 문제는 뉴스킨 기본 제품만으로도 훨씬 피부가 개선이 된다는 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클렌징을 한 다음에 스크럽 혹시 각질 제거 해보셨어요? 각질 제거 자주 하세요? 자주는 안 해요? 얼마나 하씩 하세요? 요새는 안 해요. 요즘도 안 하세요?
유스킨 제품 쓰고는 각질 제거는 안 했어요. 피부가 너무 얇아서 유스킨 제품이 아니라 다른 걸로 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피부가 얇으면 네. 각질 제거하면 안 된대요? 오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물어보죠. 소비자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를 피부가 얇으면 각질 제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요? 피부 손상이 피부 손상이 그거는 나쁜 각질제로 피부 손상을 시켜요. 근데 각질은 제거를 안 하면 재생이 잘 안 돼요. 각질을 제거를 해야지 피부는 계속 재생해서 올라와요. 각질은 세포거든요. 근데 각질 제거를 안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각질이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각질 제거를 안 하면 뭔가 화장품 좋은 걸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우리 발에 각질이 많을 때 푸크림 바르면 어떻게 돼요? 흡수 안 들어가요. 흡수 안 되고 각질이 다 먹어요. 매끈매끈해지다가 다시 또 각질 생겨요. 그래서 그 각질, 발각질을 싹 제거를 하고 나서 푸크림을 발라야지 흡수가 돼 바로 촉촉해져요. 똑같아요. 얼굴도 각질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일반 각질 제거제랑 이거는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발라드릴 건데 이제 좀 따끔따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이 정도 얼굴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크림 얻듯이 이렇게 문지르지 말고 반만 해보세요. 계속 바르게 시키시는 거예요. 네, 문지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얹으세요. 이렇게 네, 그냥 각질 제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문질러. 예, 문질렀죠. 그 각질 제거제 보통 싸구려 각질 제거제는 문질러요. 우리 왜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때 타올로 이렇게 문질러서 때 벗겨내죠. 예, 얼굴도 그렇게 하시는 거 똑같아요. 피부가 얇은데 거기다가 싸구려 각질 제거제로 얼굴을 막 문지르니까 피부는 각질이 벗겨지면서 내 건강한 세포도 벗겨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 들으면 또 소비자 나한테 집중하겠지 해서 이렇게 나가세요. 따끔하세요? 안 따끔하세요? 이제 따끔하다는 분도 있고 안 따끔하신 분도 있고 이렇게 발라놓고 봤을 때 이게 좀 균일하게 이렇게 되게끔 좀 해놓고 너무 눈가는 말고 그래서 일반 각질 제거제는요 굉장히 때타올로 각질을 제거하듯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질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 건강한 세포도 다 벗겨내요. 따끔따끔하죠? 괜찮으세요? 피부가 손상되어 있어서 그래요. 제거제를 간호사 언니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손에다 한번 발라드려 볼게요. 이렇게 하고 목에다 한번 발라볼게요. 따끔하세요? 안 따끔하죠? 얼굴만 따끔해요. 왜 그러냐면 피부가 손상이 되어 있으면 저희 제품은 약산성이거든요.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건데 약산성은 살균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내 피부가 손상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따끔하다고 느껴요. 근데 가장 많이 손상되어 있는 부분은 얼굴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외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르고 많이 씻어내기 때문에 굉장히 독한 클렌징으로 씻어내기 때문에 피부는 손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질 제거도 하셨죠, IPL도 하셨죠. 뭔가 피부로 손상되는 어떤 행위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상이 되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잖아요. 손상이 되어 이렇게 따끔따끔. 근데 목이나 손을 바르면 하나도 안 따끔해요. 그래서 지금 발랐을 때 안 따끔거리면 굉장히 건강한 피부, 따끔거리면 좀 건강하지 않은 피부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하면은 내 피부가 좀 손상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게 이제 각질 제거 싸구려 각질 제거제는 문질러야 돼요. 근데 고급 각질 제거제는 이렇게 발라놓으면 메마른 각질만 싹 녹여요. 이 각질 제거제는 호주산 포도 껍질이에요. 각질 제거 중에 가장 비싼 각질 제거제거든요. 그래서 묵은 각질만 싹 녹여요. 그래서 각질 제거만 한 번만 해도 피부가 굉장히 맑아지고 각질 제거하면 보통은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더 촉촉해져요. 좀 이따가 느낌 보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화장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고서 이제부터 이제 시연을 하는 거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보통 한 10분에서 길게는 뭐 40분 걸리는 사람들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너무 오래 걸린다면 두들기면 빨리 이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제 소비자 물어봐요. 그럼 저는 이미 썼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모든 거를. 이제 당신이 쓸 거다 생각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저는 각질 제거제를 어떤 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굴에 그냥 발라요. 바르고서 이제 집안일을 봐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면 얼굴 각질이 딱 녹여져 있거든요. 세수를 하고 이제 화장을 하면 화장이 굉장히 잘 받고 피부도 굉장히 밝아요. 매일마다 해도 매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 할 필요가 없어요. 각질이 매일매일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만 일주일에 한 3회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따 각질이 많은지 안 많은지 제가 보고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앞으로 각질 제거제를 이거를 주 2회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각질이 잘 제거가 돼야지 내가 바르는 화장에 화장품 그 좋은 성분이 잘 흡수가 돼서 피부를 개선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저도 예약해 주세요. 네. 지금은 제품에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하지 않아요. 딱 소비자가 너무 이렇게 많거나 이제 무슨 전 제품 막 해놓으면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걸 내가 사야 돼 이런 느낌도 들고 굉장히 이렇게 심란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심플하게 딱 해놓고요. 실험을 해드리는데 혹시 건강 관심 많으세요? 네. 건강 관리 뭐 하세요? 아까 다이어트 뭐 관심 많다고 하셨는데 피하고 어쨌든 이런 얘기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음식 먹어야 된다고 하죠? 네, 대부분 말 못하시죠. 알칼리스 음식 먹어야 돼. 산성 음식을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알칼리스 먹으라고 하죠. 이게 산도를 테스트하는 건데 이쪽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는 산성이고 초록색으로 나오는 거는 알칼리, 그리고 옅은 초록색은 약 알칼리, 옅은 주황색은 이쪽은 약 산성이에요. 그럼 우리 몸 속은 뭘까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몸과 내 피부의 건강을 정확하게 내가 이 산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부분이에요. 몸속은 알칼리죠. 그러면 어떤 색이 나와야 될까요? 네, 녹색인데 연한 녹색. 한번 이거 침을 많이 묻혀보세요. 그리고 저도 침을 딱 묻혀요. 딱 묻히면 초록색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딱 보여줘요. 다 초록색이죠. 대부분의 건강하신 분들은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피부는 어떨까요? 피부. 약산성이요? 아까 제가 약산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똑같다. 네. 피부는 한번 대볼게요. 손에다가 이쪽 손에다가 이제 그래서 초록 이렇게 노란색이 나오죠. 피부는 대략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초록색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아기들, 실제로 아기들 한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기들 하면요 정말 진한 주황색 나와요. 되게 예뻐요. 네. 네, 정말 약산성. 이 약산성 이게 보호막에 있는데 이 보호막이 약산성이에요. 이 보호막은 내 몸에 물과 기름이 나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림을 보통 여기까지만 그림을 이제 그려드리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아까 이문수사님 말씀하신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이해를 시켜요. 그래서 약산성인데 이 약산성 보호막이 뭐를 할까요? 약산성 보호막. 물과 기름이 나와서 이 보호막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걸로 뭐를 할까요? 하는 역할이 뭘까요? 피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저 소비자에 위해서 얘기하기. 네, 저는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거 계속 물어봐요. 네, 거의 물어봐요. 이게 뭐를 할까요? 그럼 피부를 보호하겠죠, 이게요. 피부를 보호하는데 만약에 이 보호막이 벗겨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해야지 이게 되게 확 와닿아요. 쇼킹해요. 이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니까 그렇구나 이거예요. 되게 쇼킹해요. 감동이 덜해요. 이 보호막이 약산성 나왔죠. 이 보호막이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손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호막이 없으니까 세균이 잘 살겠죠. 보호라고 하는데
세균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수분이 확 날아가요. 이게 기름 보호막이에요. 약산성 피즈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분도 유지하고 보호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씻어내는 것들이 알칼리예요. 알칼리를 씻어내시면 이 보호막이 어떻게 될까요? 보호막이 손상이 되고 이게 벗겨져 나가면서 수분이 확 날아가고 건조해지고 세균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무정균, 여드름균 여러 가지 균에 노출이 돼서 피부 질환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모낭충이라는 게 또 생겨요. 내가 알칼리성에 대한 모낭충이 생겨요 하면서 이제 노트북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낭충 좀 시간 관계상 못 보여드리지만 이걸 보면 또 완전 쇼핑해요. 네. 알칼리를 계속 쓰면요, 이 동영상을 보는 거랑 안 보는 거랑 완전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동영상 보여드리거든요. 이제 꿈틀꿈틀한 그 모낭충을 이렇게 징그럽게 봐야 돼요. 소비자 보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얼굴이 막 간지러웠구나 막 그래서 앞으로 알칼리 제품을 쓰시면요 모낭충이 계속 생겨요. 예, 그리고 혹시 두피에 또 관심 있는지 제가 봤을 때 두피가 이분이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분이 아까 얘기는 안 했잖아요. 제가 딱 봤을 때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이분이 고민일 것 같은 부분은 내가 지금 봤을 때 두피일 것 같거든요. 두피 좀 고민 있으시죠? 네, 고민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만약에 알칼리로 계속 샴푸를 하시거나 하면 모낭충은 머리에 더 많아요. 그래서 그 모낭충으로 인해서 모공이 벌어지고 탈모가 더 일어나요. 그래서 알칼리를 쓰시면 안 되고 약산성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평생 쓰는 게 뭔가 한번 제가 볼게요 하면서 이제 소비자가 갖고 온 비누와 클렌징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끝날까요? 네. 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할게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아니 머리를 말랐을 때도 저렇게 하나만 제대로 잘해도 되는데 너무 다 하려고 하면 길어져. 근데 이렇게 흡수가 안 되면은 얘를 이렇게 두들기면 그 다음에 한 2, 3분이면 진짜 흡수가 정말 안 되신다. 각질 제거를 너무 안 아직 안 하시나 하시나 보다. 봐요. 하셔야 안 하는 되는데.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끊었어요. 이 부분이 또 얘기할 게 되게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